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욱더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희와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특징주 시간에 이수페타시스 다뤄드렸었죠. 오늘 급락을 면치 못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같은 종목들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3가지 이슈 점검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17% 넘게 급등했고요.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장 급등에 이어서 오늘 1.95%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고요. 펩트론이 오늘 20% 가까운 급등,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7%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트럼프 트레이딩에 묶였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7% 넘게 상승했고요. 효성중공업 6% 상승, LS일렉트릭도 부진어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해줬는데요. 전력기기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730여 개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하면서 오늘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양대 지수에서 외국인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1.15% 하락, 코스닥은 1.96%, 2% 가까운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일단 시장 진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참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만 강세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 2차 전지주들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우려였다면 오늘은 칩스법 폐지에 대한 우려까지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내 증시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걸까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별 쏠림,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 또 이제 차익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미국 대선에 의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거시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밸류를 높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런 이 종목별로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이제 잦아드는 거는 좀 괜찮은 상태지만, 그 다음이 다시 한번 희귀하는 과정이죠. 이제 중국 쪽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말씀하셨듯이 이 HBM 또 이제 범용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이 불안한 전망,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덮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대선 이벤트를 통해서 이 트럼프 쪽에서의 종목별로 어떤 장세가 나와주는 부분이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좋게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그 어떤 전제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인 어떤 그 법안에 대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이 관련주들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시장을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면서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다시 한번 그 종목들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수급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가상화폐 관련주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우리기술투자가 급등세 보여줬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1억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과 유가 거래 대금은 19.8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가상화폐 시장 거래 대금은 17.9조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제는 코스닥 거래 대금까지도 가상화폐가 뛰어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이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거래소 관련 종목들은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꾸준하게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만약 코인 강세장을 기대를 하신다라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을 사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미 이제 코스닥 시장을 뭐 추월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장기적 전망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이목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가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 내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됐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 환경이 마련될 거다 이런 뭐 분위기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을 기본적으로 비교하실 때는 그럼 레버리지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트리플로 갈 수 있는 트리플로 우리가 매매가 가능한 어떤 ETF나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면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수를 걸어버릴 수 있는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래 물량 자체만 보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자산은 그만큼 동원이 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조금씩 상승을 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이 자금을 활용하셔서 조금 현금 마련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 차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떠나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를 하던가 아니 비트코인 관련 이제 ETF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뭐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은 미국 쪽에서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어떤 자국 보호주의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책이나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 같아요. 이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의 규제가 좀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과정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쪽에서의 규제 완화나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눈을 돌려보자 관련주 대응하는 것보다는 가상화폐 쪽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일 이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또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주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대선 이후로는 뭔가 새로운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대선에 관련된 영향성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들이 이제 폭등했다라는 인식이 이제 일반 투자자들께 확대가 됐을 때 이제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왜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뭐 펀드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전략이 변경이 되면은 이 전략을 변경을 했다라고 해서 하루 만에 펀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 ETF만 하더라도 뭐 실제로 이걸 사고 파는 데서의 어떤 뭐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틀 뒤에 들어오듯이 당연히 이 자금들을 운영하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더 크게 보시면은 이제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펀드는 실제로 시차가 굉장히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이 되는 와중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계속 이 시간의 갭차를 활용해서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강세가 이제 좀 조정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던 흔히 말하는 좀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사실 미국 시장만큼 강한 주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전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당분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하락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시장에서 대권 관련된 부분들에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뭐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강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약적이고 이미 이제 뭐 공통된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 뭐 전력 전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상승보다는 뭐 일종의 손바뀜 정도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격이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이자 또 한편 또 희망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결국 시장은 D+30일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이 시장에 대한 판도가 나온다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좀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이제 오히려 지금 장세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이제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일종의 체리피킹 전략으로 또 이렇게 종목을 좀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기업의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혹은 뭐 유상증자 관련 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 꾸준히 트랙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라면은 저는 지금은 조금 유보해 두시는 게 판단을 유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D+30일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나서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종목은 어떨까요? 오늘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또 멋지게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했는데 이 부분은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금리 인하기와 맞물리면서 바이오 종목이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요. 실적 시즌에는 좀 잠깐 쉬어갔지만 연말에 랠리를 기대해 본다면 지금 바이오 종목 선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불안하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치스법 뭐 그리고 뭐 IRA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나온 상태에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상당 부분 여기에 악영향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나마 좀 약간의 좀 피난처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좀 만만치도 않죠.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금리 인하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또 이 부분이 1차적으로도 좀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고 또 약가 인하법에 대한 내용도 많이 좀 틀려요. 우선은 이 바이든 정부의 뭐 약가에 대한 인하에 대한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도 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당선이 약간 인하법에 의한 약간 인하법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면서 실제로 좋아지는 과정으로 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의 약간 인하를 대처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는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FDA 쪽에서도 이 바이오 시밀러로 승인을 받은 국가가 미국 다음에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은 상황이고, 또 이제 생물보안법에 의한 중국 쪽으로의 어떤 CM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바이오시밀러 어떤 위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섹터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심리를 누르는 지금 상황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1순위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멀리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변동성 없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는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혹시 보고 계시는 기업 있을까요, 차장님?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알테오젠도 얘기하고 여러 기업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 개별 종목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간다라는 상황이지,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올해 그래도 한 그 여름이나 이제 가을 2, 3분기 사이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아니라 개별 기업들마다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있었을 때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알테오젠 올해 가장 핫했던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접합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인정을 받지만, 아직까지 펀드멘탈에 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 느낌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가지 이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1순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제 동국제약을 좀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고 대형 기업에 속하지만, 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못 갔던 부분이 해외 쪽에서 모멘텀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여러 지금 해외 쪽에서의 마케팅이나 또 이제 국내 쪽에서의 이 피부질환, 구강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 또 이제 뭐 피부 의료기기 쪽의 사업까지 진출한다면은 그나마 좀 동국제약이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대형주 안에서는 많이 안 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탑픽 종목으로 동국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는 셀트리온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장님께서 앞서서 해외 진출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분들 진펜트라의 미국 진출 굉장히 기대하셨는데, 실적 부분에서 진펜트라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주가도 같이 밀렸어요. 왜 이렇게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 셀트리온만 못 따라가는 걸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에 대한 거래 물량 대비했을 때, 실제 거래 대비를 했을 때 주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CDMO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뭐 오히려 탄력이 좀 더 높았던 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인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악재가 나왔다라고 뭐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분기 매출이 최대로 치러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본은 일단 이 원료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재료비, 원료비가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뭐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어떤 재고 소진이 지금 적극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악재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판도를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 중 하나가 셀트리온인데 오히려 미국 시장 부진위기가 떠오르자마자 조금 매물이 좀 쇼크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단 원료비가 좀 높은 재고 상품들이 아직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제품 유통 기한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이번 분기에서는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차분기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매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주가적으로 이제 내가 셀트리온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61선 그리고 이제 251선 밑을 이제 좀 하회를 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비중 축소. 반면에 내가 셀트리온 자체를 조금 지금 오늘의 이슈만 가지고 크게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매매 없이 저는 손절을 만약에 16만 5천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알테오젠 신고가 기록했는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한 37조 원 정도 되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오늘로 23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뭐 매출로만 따지면 뭐 셀트리온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만큼의 시가총액도 가능할까요? 알테오젠?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순 매출만의 이슈로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뭐 저는 이미 이 관련돼서 몇 번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제 차익 실현을 이미 한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이벤트성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벤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시총 1위를 지속적으로 굳힌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때는 뭐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더 빨리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좀 초점을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부터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바이오 종목들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 3가지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